조선 최고의 전략가들,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된 이유. 조선은 약 500여 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와 문화,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시대입니다. 조선 최고의 전략가들이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요소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학식과 정치적 지혜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외교적 판단력, 군사적 통찰력을 발휘하며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 혼맥, 파벌 정치에서의 뛰어난 입지 확보, 타인의 견제를 극복하는 생존 전략 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그들이 얼마나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1. 문치주의와 학문적 소양을 통한 권력 확보. 조선은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문치주의를 중시했습니다. 이는 무력을 사용하는 무관보다 학문을 중시하는 문관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최고의 전략가들이 권력을 쥐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모든 관직은 대개 과거를 통해 임명되었으며 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략가들은 학문적 역량을 통해 왕과 고위 관료층의 신임을 얻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의 정치 철학과 유교적 통치 이념을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정도전이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충성심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통찰력이었으며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 설계를 통해 조선을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 왕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 조선시대의 전략가들은 대부분 군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군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군주가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왕과의 관계가 전략가들의 권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군주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전략가들은 조선의 중대한 결정과 정책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류성룡,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류성룡은 선조의 신임을 받아 전쟁을 지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전략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전쟁 관리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선조와의 긴밀한 관계는 그가 전시 중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게 했으며 전후에도 그의 권력은 지속되었습니다. 반대로 정여립은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왕의 신임을 잃으면서 몰락한 인물입니다. 그가 서인과 갈등을 빚으며 동인의 중심이 되었지만 왕과의 불화로 인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은 왕의 신임이 조선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3. 혼맥과 파벌 정치의 전략적 활용.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파벌 정치는 정치적 권력을 쥐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혼맥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가문 간의 혼인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 파벌은 혼인을 통해 서로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왕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확대했습니다. 송시열은 노론의 핵심 인물로 그의 학문적 영향력뿐 아니라 혼맥을 통한 정치적 입지 강화로도 유명했습니다. 송시열은 혼인을 통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신의 파벌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정치적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전략은 노론 세력의 장기적인 권력 유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 외교적 능력과 전시 지도력. 조선의 전략가들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 문제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외세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판단력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은 군사적 권력을 쥐고 크게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외교는 그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해군을 지휘하며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전략적 군사 지도력은 전투의 승리뿐 아니라 조선 전체를 구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그의 권력과 명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군사 지도자가 정치적 권력을 얻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순신은 그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상원, 외세의 압박 속에서 적화파의 수장으로서 활동했던 김상원도 중요한 외교적 입지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외세와의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조선 내에서 그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5. 정치적 생존술과 경쟁에서의 승리. 조선의 정치적 환경은 권력 다툼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쟁이 격화된 시기에는 전략가들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조차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견제하며 정치적 입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김상원, 인조반정 이후에도 김상원은 서인 정권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정치적 생존술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도 탁월한 전략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송시열 역시 정치적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며 노론의 주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들이 그의 학문적 능력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타협과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6. 문화와 학문의 후원자로서의 영향력. 조선의 전략가들은 학문적 능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쥐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문을 후원하며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성취를 통해 사회적 존경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학문적 후원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조선 후기 학문과 사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학문적 성과와 실용적 철학은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는 이러한 학문적 성취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며 학문과 정치의 결합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7. 장기적인 통찰과 미래 예측 능력. 마지막으로 조선의 전략가들이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들의 장기적인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기틀을 세울 때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조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왕국으로 자리 잡을지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그가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론으로 조선 최고의 전략가들이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탁월한 학문적 소양, 정치적 감각, 군사적 능력, 외교적 판단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왕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 혼맥과 파벌 정치의 활용, 정치적 생존술을 통해 조선의 복잡한 정치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통찰력을 발휘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실세들, 권력을 쥔 숨은 인물들. 조선의 역사는 겉으로는 왕과 그의 직계 후손들, 즉 왕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권력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흐름을 좌우하며 조선 사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 속에서 이들은 때로는 왕을 도와 조선을 안정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정치 구조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 그리고 외척과 내관, 궁중 여성들의 정치적 개입이 얽히고 설켜 있었기에 이러한 숨은 실세들은 그들만의 책략과 외교술을 통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조선의 왕조를 뒤에서 움직인 실세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고 그들이 조선의 정치, 외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왕실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며 역사적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숨은 실세들의 권력 다툼과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외척 가문이 절대적 권력. 민씨 가문과 안동 김씨.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세 가문은 외척입니다. 외척이란 왕비나 후궁의 친가 쪽을 말하는데 이들은 조선 왕조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며 왕실의 권력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특히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왕권이 약화될 때 외척 가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민씨 가문, 왕비에서 실세 가문으로. 민씨 가문은 조선 후기 명성황후와 함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외척 가문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비로 고종이 즉위한 후 그녀의 외척 가문은 조선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씨 가문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끌어모으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권력 행보를 보였습니다.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속에서 민씨 가문은 대원군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국정을 이끌며 조선 후기를 흔들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외교적으로도 강대국과의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암살되기 전까지는 조선의 실권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 조선 후기 안동 김씨 가문은 세도 정치를 통해 국정을 장악한 또 다른 대표적인 외척 가문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 시기의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의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특히 김주순, 김자근 같은 인물들이 이 가문이 핵심적인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의 외척으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 왕권의 약화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조선 사회의 내부적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2. 궁중 여성들의 권력 다툼. 문정왕후와 정순왕후.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왕실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왕비와 후궁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궁중 내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와 정순왕후는 궁중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입니다. 문정왕후, 섭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다. 문정왕후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실세 여성으로 중종의 왕비였습니다. 중종 사후, 그녀의 아들인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는 섭정을 맡아 실질적인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외척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시도 등 종교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명종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그녀의 섭정 기간 동안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순왕후, 권력의 중심에서 또한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정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역시 섭정을 맡아 정치적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정조가 자라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때에도 정치적 개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순왕후는 노론 세력을 지원하며 정조와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정치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녀는 정조 사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며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 신하들에 위한 권력 장악. 한명회와 흥선대원군. 조선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좌하던 신하들 중 일부는 왕의 권력을 넘어서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명회와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한명회, 세조의 충신에서 권력자로. 한명회는 조선 초기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며 정치적 실세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한명회를 중요한 신하로 임명했고 이후 한명회는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정치적 결정을 주도하며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딸을 성종과 혼인시켜 외척으로서의 권력까지 강화하며 조선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조선 후기의 강력한 개혁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종을 왕위에 올리며 대원군으로서 조선의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원 철폐, 군사개혁 등의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쇄국 정책을 펼치며 조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정책은 민씨 가문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노력은 조선 후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유산은 고종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4. 성리학 유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이황과 이이. 조선의 정치적 실세는 단지 왕실의 외척이나 궁중 여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 유학자들 역시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이황과 이이입니다. 이황, 성리학의 대가. 이황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로 그의 사상은 조선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활동하며 중종과 명종 시기의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혁을 주장했고 조선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황의 성리학적 사상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상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정치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이, 조선 후기의 개혁자. 또 다른 성리학자인 이이는 선조 시기 중요한 정치적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군사개혁을 주도하며 국가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이는 성리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며 왕권 강화와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개혁 노력은 선조 시기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 조선의 실세들.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바꾸다. 조선의 역사 속 숨은 실세들은 왕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왕의 권력을 넘어서며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왕권과 신권, 외척과 내관, 궁중 여성들과 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